라이프 앤 필름에는 비밀이 없지 비밀이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퇴거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을 던지지 않을까. 같이 뭐야. 사는 쪽으로. 혹시 우리 AND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저는 비밀 투표를 뭐죠 이거? 저만 지금 패를 깠는데 지금. 지금 한국 영화가 줄줄이 개봉하잖아요. 완전히 지금 대작들 행복한 많이 시기예요. 나오죠.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의 퀄리티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서 휴,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영화는 9월에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이라는 영화 개봉하거든요. 맞아요. 소식 들었어요. 그것도 기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번 주 영화를 변경하게 됐잖아요.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화는 지금 전찰리 상영 중인 엄태회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 영화가 웰메이드인 이유가 배우들의 연기가 한몫했다. 서로의 연기에 톤이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공들이님은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박보영 배우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뽀블리 이 영화가 한층 더 빛나지 않았나. 맞죠. 후반 타임은 정말 박보영 배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나, 영화 속에서.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이병헌 배우에 대해서 좀 정말 말하고 싶어요. 이병헌 배우가 제 한국 배우들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배우이긴 한데,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또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지 않나. 이병헌이 출연했던 다른 영화들, 남산의 부장에서 그 김규평 역할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부자들에서 안상구. 나는 네팔이 좋아요. 어떤 배우들은 자신의 캐릭터가 그런 영화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송강호나 아니면 마동석 같은 배우는 그 배우 자체가 캐릭터가 돼서 그게 이어지죠. 네, 이어지는 느낌인데, 이병헌 같은 배우는 인물 그 자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야기 속의 인물 그 자체가. 그래서 연기에 한계가 없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병헌 배우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이고. 그럼 이 영화 줄거리를 또 우리 AND님께서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히기까지는 아니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 있는 항공 아파트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자들을 위한 유일한 안식처, 다시 말해서 유토피아로 항공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자원 한정적이고 공간도 한정적이고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항공 아파트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은 외부인을 몰아내고,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이 슬로건 아래 자신들의 공동체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게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끝없는 생존의 위기와 벌어진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항공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 유토피아로서 항공 아파트는 무너지게 되죠. 공들이님은 영화를 보면서 좀 어떠셨나요? 박서준 배우님에게 많은 감정이입을 했는데요. 왜냐면 신혼부부이고요. 그리고 대출 아주 잔뜩 껴가지고 집 한 채를 장만한 상태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더 영화가 몰입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 만든 영화인가? 왜냐면 비밀이 드러나고 항공 아파트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 씬이 있잖아요. 네네. 그 씬이 되게 좀 물음표가 띵띵띵 이렇게 찍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비밀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회원의 캐릭터의 역할이 이 역할만 하려고 이 캐릭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은 이 배신자의 선택에 납득할 만큼의 영화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한 씬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연결을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장르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잖아요.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른 영화는 매드맥스. 굉장히 그 쾌감? 영화적인 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아포칼립스 영화인데, 근데 저는 이 영화보다도 한 영화가 더 떠올랐어요. 네, 어떤 거죠?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영화가 새벽의 있습니다. 황당한 저주도 알죠. 그런 영화 중에 코미디 영화는 사실 또 찾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혼자 낄낄댔던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AND님은 어떤 영화 생각이 나셨어요? 투모로우예요. 뉴욕시의 거대한 해일과 혹독한 추위,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배경이 겨울이기도 하고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영화에서 항공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열어서 외부인의 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찬반 투표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빌려와서 공드리님이 505호 주민이고 제가 506호 주민이에요. 예. 저희가 그 반상회에 갔어요. 그 회의하는 상황이 이뤄졌고 주제가 외부인 퇴거에 대해서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게 비밀 투표긴 하지만 라이프 앤 필름에는 비밀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퇴거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을 던지지 않을까. 같이 사는 쪽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제가 뭐 대단한 인본주의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이고 항공 아파트는 고립된 상태인데 그 보안에서 오히려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생각에서 혹시 우리 A&D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저는 비밀 투표를 뭐죠 이거? 저만 지금 패를 깠는데 지금. 저는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퇴거 투표에 찬성을 할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에서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네. 지금의 저로서는 이렇게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위협이 되는 가능성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안정된 상황이 보장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찬성 투표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박보영 같은 아내를 지켜야죠. 갑자기 이해가 확 되는데요. 박보영 같은 아내라는 말에서 이해가 확 되지만 저는 네. 제 와이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세상이 아예 멸망할 정도로 큰 재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위급 재난 문자를 받으셨나요 혹시? 네네네. 저는 그걸 딱 받고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대피하라는데 어디로 대피할지도 모르겠고 일단 나가야겠는데 뭘 챙겨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당장 뭔가 챙겨야 돼. 공대리님이 챙기실 딱 3가지의 물건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3개밖에 안 됩니까? 네, 딱 3개만 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챙길 거 큰 가방. 일단은 배그 시작하면 가방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쵸. 배그도 그렇고. 그쵸. 파밍의 기본 가방. 파밍하다가 가끔 죽긴 하는데 그래도 치킨 먹으려면 무조건 파밍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저는 하나로 꽉 채울 겁니다. 물. 집에 항상 1.5리터짜리 10개씩 있거든요. 예비용으로. 무조건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딱 넣은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토치. 왜냐면 인류는 이 불과 함께 했습니다. 불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 불, 가방 이렇게 챙기면 아름답지 않을까. 배고프면 어떡하죠 공두리님? 그건 나가서 구해야죠. 나에겐 큰 가방이 있으니까 파밍하면 된다. 혹시 A&D님은 어떤 걸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물이 가득 담긴 텀블러. 텀블러. 네. 잠깐만요. 그럼 물과 텀블러 이거 2가지 아닙니까? 아니야. 두고 갈 수 있잖아요. 아이고, 꼼수인데 이거. 물이 가득 담긴 텀블러랑 그 다음에 아몬드가 가득 든 그 봉투가 있어요. 요즘에 엄청 대용량으로 파는 거. 저 있어요. 집에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왜냐면 아몬드가 열량을 잘 챙겨주잖아요. 엄청 가볍고. 높죠, 열량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양장본 책 두꺼운 걸로 하나 뜨고 가겠습니다. 약간 그 지적인 그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게 뭐냐면 뭐죠? 일단 양장본 책은 베개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베개요. 참 중요하죠. 숙면을 누군가 취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아몬드를 훔치려고 해. 양장본의 책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려잡는다.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차를 얻어 탔어. 근데 대기 시간이 길어. 심심하잖아요. 물론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잠을 자면 내 아몬드를 누군가 훔쳐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냐? 책을 읽습니다. 혹시 책 제목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책 제목 그걸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고르다가 죽겠네요. 그거를 그거 고르다가 좀 집 무너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밌네요. 저 그러면 A&D님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 뭐 이런 이상적인 것 혹시 이런 것이 있나요? A&D님은? 유토피아 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유토피아는 실제할 수도 없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하는 순간 실제하지 않는 게 돼버리거든요. 이 말이 되게 좀 모순적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바라보는 달이 있잖아요. 네네. 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 달 되게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운 달에 내가 가게 되면 저 얼마나 예쁠까 하면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게 되죠. 근데 그 척박한 환경과 크레이프들 막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달이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이상이 내 손에 잡히는 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손으로 물을 퍼듯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는 세계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A&D님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달에 가면 지구가 보일 거잖아요? 그럼 지구가 또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곳을 찾으면 그곳에서 또 우리가 왔던 곳을 이상적인 곳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을 지금 방금 얻었고,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토피아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스어의 조합인데 없다. 그리고 뒤에가 장소거든요.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원래. 태생부터가 없다는 말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와서 안 건데 A&D님께서는 이걸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라서 조금 놀랬고 제가 괜히 양장본의 책을 들고 간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유토피아라는 공간을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그곳은 실제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유토피아에서 저는 좀 더 로우 레벨, 낮은 레벨로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드님의 생각에 이어서 항공 아파트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 몰락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재난 상황 속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연대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이 연대에 핵심적인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거죠? 느슨한. 연대가 있어야 되는 건 인정하지만 그 연대 형태가 느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었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느슨한 연대로 모여서 약간의 이상적인 그런 사회 모습을 작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작은 꿈을 존중한다는 것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회가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너무 강한 연대, 너무 동일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뺏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여기서도 대척점이 있네요 저희가. 뭔가요? 저는 오히려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가벼워지기 쉬운 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일 것 같아요. 서로 간의 불안한 이 신뢰의 시스템이 단단하게 유지돼야지 이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로 들자면 법과 처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 춘추 전국시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계십니다. 법치주의를 되게 강조하셨고 많은 것들을 통일화시켰고 그런데 결국에는 진시황이 물러나고 그 국가가 유지되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뭔가 너무나도 강한 공권력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세지고요. 그게 원칙이 사람보다 앞설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법치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요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원칙이 앞서게 된다는 말이 제 생각이 좀 흔들리는데요. 그러면 결국엔 또 몰락하겠네요 저희 세계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말하자면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 엄격한 시스템은 더 엄격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런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혹시? 잠깐 갔다가 지금 권력자를 견제할 더 엄격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을 때 해결 가능한 일이다. 네. 우리의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이 투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런 항공 아파트의 공동체 시스템을 겪었고 시스템이 몰락했고 우리가 결국 505호, 506호 저희가 탈출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걸어갔더니 어떤 공동체가 또 있어.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막 잘 서로 잘 챙겨줘. 자, 근데 갑자기 반상회를 모집해. 다 모여서 투표하세요. 외부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뭐 외부인이라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혹시 A&D님은 조금 생각이 어떻게 변경되셨는지요?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사람보다 원리가 앞서면 되겠냐. 이 말이 계속 와닿네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옆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 결심했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을 바꿔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내보내지 말자. 근데 지금 되게 뭐랄까 영화를 한 편 본 느낌이 다시 들어요. 저희가 지금. 새롭네요. 이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유의미한 대화가 아니었나. 어떤 말이 됐든지 이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계속 바꿔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대화였던 것 같고, 제가 이 시간을 겪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얻고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말하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AND는 생각을 들으면서 아까 달에 가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밤에도 자면서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 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완벽하게 명명한다기보다도 대화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나의 생각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거리낌 없이 서로 얘기해 주시고 저희랑도 소통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희 라이프 앤 필름에서는 스포티파이와 팟빵에서도 풀버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풀버전과 요약본을 같이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라이프 앤 필름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같이 얘기 나눈 공들인께도 감사드리면서 영화와 세상을 연결하는 영화여가 AND였고요. 네, 몽상가 공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